옆에 있던 지인이 뭐 제가 또 뭐 사주를 잘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서먹서먹한 관계를 좀 풀기 위해서 뭐 당장 뭐 사주를 잘 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상과 손금을 봐달라고 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랑 손금은 좀 다른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늘 있는 일인지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도 뭐 항상 관상이라는 단어는 항상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들이 관상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면, 관상이란 건 좀 좁은 의미로는 그 사람의 얼굴만을 보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관상이 이제 얼굴만을 보는 거고, 넓은 의미로는 얼굴을 포함해서 뭐 체격, 걸음걸이, 밥 먹는 모습, 뭐 평소에 뭐 행동 거지라든지 잠자는 모습, 목소리까지도 뭐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좁은 의미의 관상은 인물 감정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관상이라고 용어를 사용할 때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단순히 본다면, 그래서 솔직히 정명사진 있잖아요. 그 정명사진을 보면서 관상 봐주세요 하면, 그 정명사진만 보고 관상 본다는 자체에도 이미 문제가 있어요. 왜? 이미 포토샵이 끝났잖아요. 예. 그 인상은 뭐 가장 선하게 연출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특히 정명사진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기는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얼굴만 보는 거는 인물 감정에 불과한 거고, 관상이란 건 아까 걸음걸이조차도, 밥 먹는 모습조차도 그게 관상에 포함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뭐 상식 차원에서 한 번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간다는 차원. 그뭐 사실 나이 많다고 그 관상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제가 개념을 잡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 삼국지에서도 이래 조조에게 너의 수술을 하자고 권했던 화타라고, 명의입니다. 화타도 사실 관상에 능했었어요. 이렇게 관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의학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장육부, 우리 장 부분에 이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얼굴에 그 증상이 좀 표출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간에 이상이 생기면 눈동자 가운데 흰 자위가 좀 누런 색깔, 그걸 황달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띄기도 하고, 그래서 뭐 화타와 같은 명의들은 환자 안색만 봐도 예, 병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관상의 기본을 흔히 이제 관형찰색, 관형이라는 건 얼굴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약간 평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옆모습을 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관형, 이래 형이 생긴 모양을 관형이라고, 찰색은 색깔. 지금 제가 뭐 어제 그제 좀 약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얼굴 빛깔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찰색은 지금 얼굴에 이런 빛깔, 관형은 이래 처음부터 생긴 모습. 근데 찰색은 순간순간 바뀔 수 있겠죠. 뭐 어제 내가 무리를 했다든지 피곤하면. 근데 관형은 좀 타고난 거잖아요. 이 관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뭐 소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 이목구비이죠. 그리고 이목구비, 이제 이목구비의 어떤 생김새를 이제 먼저 관찰하는데, 이목구비는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으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관형 다음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찰색인데, 찰색의 뭐 얼굴에 색깔을 보는 것인데, 이거는 수시로 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고스톱 칠 때 코에 피박을 당하면 완전히 안색이 이제 변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럴 싶을 때. 그 사람 운세의 어떤 수십 년에 해당하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은 이제 관형을 보는 경우 많아요. 왜? 타고난 거. 이게 네의 삶을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뭐 제가 3교시쯤에 제가 어떤 형태별로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상봐서 할 건데, 하지만 이제 몇 달 사이에 어떤 좀 단기적인 전망은 얼굴의 색깔 보면서 얘가 조만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거는 얼굴의 어떤 색깔만 보고, 단기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어떤 운을 볼 때는 이제 아까 관형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얼굴 색깔이 뭐 자색이나 홍색의 빛깔이 띄면 이제 좋게 보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보면 뭐 이렇게 놀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뭐 흑색이다, 회색빛을 띠면 좀 불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찰색도 깊이 들어가면 기와 색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쟤를 못나 이렇게 기 빨린다, 제 기가 세다, 그게 기. 색은 말 그대로 좀 전에 찰색이 문제, 얼굴 빛깔 보고 그렇게 하는데, 기는 뭐 아직 표출되지 않고 좀 잠재되어 있는 요소이고, 색은 뭐 이미 얼굴과 피부에 나타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색깔 보면서 제가 좀 놀랬나 이런 거는, 애기가 막 놀라면 좀 놀라는 표정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놀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아직 표출되지 않은 기까지 볼 수 있어야 그거를 이제 기찰이라는데, 그건 좀 특수한 어떤 수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찰의 경지까지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뭐 관상가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수련들도 좀 뒷받침돼야 되고, 그런 수련이 없다면 어떤 기찰은 불가능하죠. 그 기찰이 불가능하면 미안하지만 관상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색깔만 보고는, 얼굴의 색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문제는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관형 찰색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기찰이에요. 관형 찰색. 근데 그 찰색 안에 기와 색이 있는데 그 기를 느낀다는 거. 근데 이제 기찰을 하려면 일단은 뭐 우리가 조금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찰하면 먼저 이제 눈을 봐야 됩니다. 그 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물론 좀 잠재적인 이제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데, 얼굴의 표정이나 말씨는 이제 순하게 보여도 눈빛에는 그 사람의 숨은 야심이나 이제 파워가 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의 장래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역시 눈빛에 있어요. 그래서 눈빛은 죄송하지만 숨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눈빛이 반짝반짝한다는 것 자체가 눈빛이 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눈빛이 너무 우리가 봐도 총명하게 이렇게 총명하다는 단어가 좀 나면 너무 초롱초롱하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에너지가 새고 있어서 처음에 의지는 조금 좋지만 오히려 이렇게 빨리 지구력 없이 빨리 이렇게 방전되는 체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조금 특정 연예인을 얘기하기는 힘든데, 관상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혈병을 연기한다 생각해요. 근데 개그우먼인 이영자가 연기하면 백혈병 연기가 와닿지 않겠죠. 근데 어떤 연기자가 해야 오히려 백혈병 연기가 어울려요? 목은 길고 가늘면서 하얀 피부를 가진,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감이 되려면 여기 가늘프고 목은 길고 눈빛은 초롱초롱. 근데 그 눈빛이 초롱초롱해,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한 사람보다 에너지가 좀 밖으로 새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체력은 좀 약한 경우가 있다. 예, 예. 그런 사람 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어떤 연기를 하더라도 몰입이 될 수 있겠죠. 그 초안지라고 옛날 역사 뭐 소설 같은 건데, 그럼 소설이라고 뭐 역사죠. 초안지에 보면 이제 장량이라고 유방이나 항우에 대한 얘기는 한 번쯤은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유방이 그 한나라를 세우기 전에 도왔던 사람들이 많죠. 뭐 장량, 한신 등등 있는데, 그 장량이 제일 똑똑했던 어떤 장자방, 그래서 장자방, 나의 가장 우리 어떤 참모, 최고의 참모를 얘기할 때 나의 장자방 이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장자방이라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장량이라는 사람인데, 이 장량도 이렇게 관상을 잘 봤어요. 그래서 뭐 유방을 도와서 한나를 일으키긴 했지만, 처음에 유방이 이제 관상을 보면서 장경오해다. 장경오해란 말은 장경, 목은 길면서 오해, 까마귀의 어떤 이 부리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내심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방이 목이 길고 이제 까마귀의 어떤 부리의 어떤 모양 같은 입을 가졌는데, 이런 관상은 고생은 같이 해도 복을 같이 누리기는 힘든 상이다 이렇게 미리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뭐 유방관계 통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항우 그 최고의 장수인 뭐 항우를 물리친 다음에는 유방은 이제 최고의 적이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이제 유방은 실제로 어떤 걸 모든 걸 성취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장량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방이 척건을 보내서 뭐 장량이 요즘 뭐하지 하면 장량이 일부러 막 땅을 사모으는 거, 땅 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른 야심이 없어, 뭐 나는 돈에 욕심이 있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또 의심해서 또 가보면 이제 뭐 주색 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자에 빠져서 뭐 술과 뭐 여자에 빠져가 있고. 그래도 유방이 멈추지 않고 자꾸 장량의 동태를 살피니까 결국에는 산으로 도망을 가고, 과감하게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공성수명은 신태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날리고 나면 몸을 숨긴다는 뭐 옛 고사가 이때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역사책 보면 이제 훌륭한 장군이었던 한신이 그 유방 근처를 슬렁거리다 결국에 이제 잡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뭐 어떤 관상에 대한 어떤 일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상 보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형법. 이 물형법이란 거는 이제 동물의 어떤 형태로 이제 환원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자 말상이네, 자 뽀양이상이네,
저 원숭이 상이네. 그런 게 이제 물형법이에요. 물형법이에요. 동물의 어떤 형태를 사람의 얼굴에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뭐 사람의 얼굴 특징은 뭐 사자 얼굴이다, 소 얼굴이다, 말관상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 다시 말씀드린 건데, 이 조물주가 볼 때 인간이나 동물이나 같은 피조물이니까 좀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동물을 이제 바로 치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뭐 딱 본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그 동물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가 얼굴을 봤는데 제가 뱀상이야. 그런 상은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주인 것 같고, 여기까지는 알 수 없고, 여기까지는 뭐 다른 어떤 특정 동물이 보이고, 결국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다는 관상보다는 차라리 말상이다, 쥐상이다. 그런 상들, 어떤 특정 동물의 어떤 형태를 가진 얼굴이 어떤 형태로든 그 동물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좀 좋은 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관상도 역시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려면 결국은 직관과 영감이 좀 중요한데, 이제 먹물이 많이 들어가면,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그 직감과 영감이 조금 퇴화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조금 잘 본 것 같은데, 확실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리어 학문적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더듬는 게 조금 힘들어지는 거, 사람의 어떤 전곡을 찌르는 게 좀 힘들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먹물을 들이기도 힘들지만, 처음에 이제 공부를 막 해서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이제 나중에 빼내는 게 힘들죠. 그래서 맨 땅에 집을 짓는 게 편한 거지, 지어진 집물을 역시 지어진 집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하면 두 가지의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하고 좀 마찬가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상을 잘 보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무령법이니까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능력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저도 이상히 동물의 왕국을 보면 조금 빠져드는 경향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표범이 뭐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건 아시죠? 말이 지구력은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 하면, 저번 수업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말이 뭐 엄청 빠르니까 뭐 100km, 200km 그냥 달리는 줄 아는데, 사람하고 달리기 하면요, 사람이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더 오래 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멀리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건 오히려 낙타예요.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도 뭐 중동 애들이 말을 쓰지 않고 낙타를 쓰는 이유가, 그런 지구력은 낙타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의 특성들이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관상하고도 좀 연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고, 저는 훈련하려고 본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동물들의 어떤 형태와 특성을 이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사람들의 형태와 그 동물의 형태가 이렇게 오버랩되면 겹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물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 물리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의 세계와 이성이지 않는 어떤 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터진다는 건데, 그래서 저 동물의 왕국은 여러모로 유익해서 시간 나면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말은 꼭 우리 관상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조금 파악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희한한 거 그런 거 모르세요? 주변에 우리 어른들이든 누구든 속는 사람이 늘 속잖아요. 예. 저는 잘 속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착하다는 걸 떠나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자기한테 손을 입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 가족한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도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맨데메 수업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우리 관광학 원론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관광학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업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관광 계통을 가시게 된다면, 여행사가 됐든 항공사가 됐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사람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기보다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에티켓을 우리가 개인적 우리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제 상대를 좀 보는 방법들도, 왜 일반적인 정통 학문에서 배울 수 없는 걸 저도 이제 좀 제 능력이 있으니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좀 말관상 같은 경우는 말처럼 이제 지칠 줄 모르는 좀 체력, 추진력을 이렇게 지닌 반면에,
그러니까 순간적인 에너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파박 사람이라면 파박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어 했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한 말을 끝까지 지키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냥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는 경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시 말하면 더 부정적인 게 나타나는 게 누구보다 먼저 손들고 나설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 단점적으로 할 때는 뭐 좀 자중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좀 요동을 치다가 이를 그리치거나 좀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죠. 그 기본적으로 말상들은 뭐다? 첫 에너지는 좋은데 뒤로 가면 좀 잘 지친다는 거. 뭐 예를 들면 말상이 그렇다는 거고 뭐즉 이 동물에 대입해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 개인적인 건데 상 중에 제일 좀 복이 많은 상은 원숭이상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미용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복으로는 좀 원숭이상들이 조금 관상들이 조금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그 동물 중에 왜냐면 가장 지혜가 발달한 뭐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원숭이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 할 정도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죠. 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개띠긴 한데 개는 그냥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 이제 멀리 내다보는 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무 이름 높이 올라 멀리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입을 해보면 좀 먼 시야를 가지고 있다. 멀리 바라볼 줄 안다. 이제 그렇게 대입을 한다는 거죠. 사람과 어떤 동물의 형태에서. 그래서 이제 원숭이상들은 이제 멀리 보는 안목이 발달하는 사람 많은데 가장 우리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숭이상이 뭐냐면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사신으로 갔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일으킨 일본 장군이죠. 만나본 학봉 김성일이가 와서 선조한테 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더냐 그러니까 한자어로 하면 풍신수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편하신가요? 어쨌든 그 학봉 김성일이라고 뭐 동인 서인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쪽은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김성일 했던 말이 뭐 원숭이 같은 사람이다. 경멸의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히데요시가 원숭이 관상을 가졌다 하겠고 한국에서는 뭐 죽일 놈이겠지만 뭐 일본한테 물어보세요. 최대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원숭이 관상을 가진 사람이 특유의 난간을 좀 헤쳐나가는 지혜가 또 사물을 또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얼굴 전체 크기에 비해 이제 인중 이게 인중입니다. 그 인중이 길고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일단 또 장수한다. 그 장수한다 오래 살 수 있는 좀 그런 기질들이 있는 거고 또한 이제 아랫사람들 잘 거느리고 좀 보스 기질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싶어요. 그에 따라서 인중이 좋으면 좀 말년에 장수하면서 다른 사람이 많다.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나무에 올라가는 원숭이 나무를 잘 타니까 또 떨어질 일들도 있다. 그런 단점도 있는 반면에 이런 장점들도 좀 갖고 있다. 그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 가지고 제가 한번 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사주를 배워라, 관상을 배워라는 아니지만도 우리 그냥 쉽게 관상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기초적으로 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을까?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와중에 하나 정도 무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요 나이가 50이 돼도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로 남아있는 경우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늘 하기 쉽지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배우다 보면 이제 지식이 느는 거지 나이만 든다고 지식이 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경험치는 높아지겠지만도 이제 우리 강호 동양학이라 할까요? 뭐 강호란 말도 좀 웃긴데 왜 강호라 하냐면 좀 정통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이제 그래 동양학에서도 뭐 인정받는 동양학과도 있겠지만 강호란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그렇게 조금 외진 주류는 아닌 듯한 그리고 뭐 무협지에 나오는 말이 강호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무협지에서 뭐 강호는 특정 지역이라 할 수 없잖아요. 상상의 지역이잖아요. 강호란 말은. 그러니까 강호 동양을 구성하는 3대 구성이 사주, 풍수, 한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도 사주는 아직도 이제 불법 체류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사주를 보려고 하면서도 누구나 그걸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폄하려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 신세를 했는데 한의학은 뭡니까? 이제 주류 세계로 들어왔죠. 그 역할을 이제 확고하게 한 게는 뭐 드라마 허준의 역할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또 수많은 인재들을, 그 똑똑한 아이들을 너무 한의대로 많이 보냈지 않았느냐. 뭐 물론 주류 세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의대 가면 참 똑똑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아직은 개인적으로 뭐 양이, 그러니까 그쪽을 좀 더 많이 인정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양의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전 세계 어떤 의사들이, 뭐 각국의 의사들이 어떤 이제 의학 저널에 이렇게 늘 연구 새로운 결과들을 올리잖아요. 이제 그 명예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차용하더라도 별 말을 안 하는데, 전 한의사 친구 실제로 많습니다. 한의사 친구는 많지만도 그 뭐냐, 옛날 스승한테 배우면 그걸 가지고 뭐 금과 옥저처럼 막 모시면서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를 비우니까, 그럼 결국 뭐는 희한한 게, 울산에서 치료를 잘하는 애가 돈 벌어서 서울 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울산 지역에 있는 울산 물을 먹은 사람들의 데이터는 그 치료법이 잘 맞는데, 서울 쪽에 가서 서울 물을 먹었던 사람들, 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치료법하고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나 봐요, 실질적으로. 그건 옛날부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좀 양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쳐주는데, 어쨌든 지금 한의학은 어떤 뭐 거의 뭐 미국으로 치면 시민권자의 신분 상승이 이루었죠. 그러나 이런 불체류자인 어떤 사주와 어떤 시민권까지 받은 뭐 한의학조차도 지금 뭐 그 신분을 초월한 우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의사 중에도 뭐 사주 명리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주의 조예가 깊은 한의사들은 뭐 환자에 대한 처방을 쓸 때도 그 사람이 또 사주 팔자를 반드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능통하다면. 실제로 그걸 배우려고 하고, 그 사주만 보아도 어떤 병이 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제가 진짜 많이 썼던 말인데, 대병은 팔자소관이고 소병은 관리소울이다. 그 말은 뭐냐면, 대병, 큰 병은 팔자에 이미 있고, 소병은 뭐냐면 사주 팔자에는 그 병이 없었는데 네가 맨날 담배를 펴져 끼고, 예를 들면 술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많이 피게 되니까 폐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병은 팔자소관이라는 거는,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폈어요. 뭐 아버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지금 폐암을 이제 투병 중이신데, 제 같은, 그러면 저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제 사주에도 실제로 폐가 안 좋아요. 그럼 뭡니까? 제 같은 사람이 남처럼 담배를 피면 바로 폐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주에도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피지 않은 건 아닌데, 희한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담배는 눈길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 스스로 판단을 했는가 봐요. 저 같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담배를 많이 가까이 했다면 바로 이제 왜 대병, 팔자 소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원초적인 성격이나 기질은 타고납니다. 뭐 편벽한 성격이나, 뭐 이 편벽하다는 말은 뭐 어디 막 집착하는 거죠. 그 기질이 오랜 시간 쌓이면 이제 대병이 되는 건데, 이게 대병이란 거는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팔자를 보면 그 사람이 고질병을 예견할 수 있다는 등식이 이제 성립은 되는데, 하지만 모든 병이 다 팔자 소관인 것은 아니고, 자잘한 병은 어떤 후천적인 이제 건강관리 소홀로 이제 걸린다는 거죠. 타고나기는 건강하게 뭐 타고났더라도 후천적으로 뭐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 당연히 뭐 병이 걸리는 거죠. 그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팔자소관이들, 아까 대병과 소병을 얘기했는데, 소병은 그런데 희한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대병에 있으면 좀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좀 있더라는 게 이제 경향성입니다. 제가 단언을 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자, 오늘 또 25분 30초 안 넘어가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955회 대비 행운볼 추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25번, 빈공입니다. 34번, 3번, 44번, 12번,
14번입니다. 여러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